네, 고유정 사건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가장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 왜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했는가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에 대한 갖가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살펴보죠. 오정열 차장, 네. 정말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서 범행 동기를 추정했는데 범행 동기로 추정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면서요? 네, 고유정이 제주도에 있는 무인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날짜가 지난달 25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전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량을 여객선에 싣고 제주도로 입도했지요. 그런데 바로 제주도에 입도한 이날 고유정은 전 남편에게 일주일 뒤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6살 난 아들을 데리고 제주 시내에 있는 한 놀이방에 갔었는데요. 네. 보통 놀이방에 가면 미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방문 기록에 적습니다. 네. 부모의 이름도 적고요. 그런데 고유정이 이곳에서 아이의 이름을 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호적상의 성이 아니라 현 남편의 성을 붙여서 아이의 이름을 적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지만요. 아이의 접견권을 두고 법적 다툼까지 전 남편과 벌인 이후의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고유정의 전 남편에 대한 심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범행 동기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행동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18일이면은 이제 범행 전입니다. 이제 제주도에 들어가자마자 놀이방에 갔는데 그 놀이방에 이제 이름, 연락처 등을 썼는데 그 이름에 현 남편의 성에 따른 이름을 썼다. 사실은 전 남편의 성을 가진 아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드러난 거죠. 아이한테 전 남편의 그 기억이라든가 어떤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행위가 거기에 투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도 사실은 황당한 부분이죠. 자기 이름 아닌 성을 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분명하게도 전 남편을 지우려고 하는 기억, 그리고 전 남편을 자기의 어떤 그 바운더리, 그 세계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심리가 묻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유정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본인, 그리고 현 남편, 그리고 자기 전 아이, 남편 사이에서 낳은 본인의 아이, 이렇게 세 가족을 본인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건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가족인 거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만약에 현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사실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네. 성본 변경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들의 얘기와 13살 이상이면 자녀의 얘기도 듣습니다. 13살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해서 가정법원이 이제 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필수는 아니고요. 그거를 중요한 어떤 의견으로 참작합니다. 네. 전 남편의 의견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면접교섭권을 얻으려고 이 전 남편이 굉장히 법적 투쟁까지 하고 다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 바꾸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지금 고유정의 행동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종합해 보면은 고유정은 이제 재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전 남편은 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고유정이 평소에 전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아주 새롭게 진술한 내용이 드러났어요. 예, 경찰 발표에 따르면 고유정은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그래요. 전 남편이 아이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덤비는 바람에 아주 무척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평상시에 전 남편이 내가 애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꽉 차 있었다.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남편 살해의 원인이 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겠죠. 예. 언제든 만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거는 고유정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또 경찰은 또 고유정의 주장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족의 주장하고도 이러한 고유정의 주장은 완전히 배치가 되는 상황이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유가족 측 입장하고 이제 고유정 측 입장은 완전히 다른데요. 유가족 측에서는 고유정이 가진 핑계를 대면서 아이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뭐 양육비 같은 것도 고유정 측에서는 제때 준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가족 측에서는 일부 밀린 걸 있다 하더라도 네. 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유정 측에서 책임을 이제 유가족 측에 전 남편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다 보니까 유가족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유정이 가진 핑계를 대고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유정이 아이의 양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남편과 본인,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고유정은 지금 뭐 구속된 상태로 검찰로 넘겨져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신이 살해한 전 남편과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도 일부 불만을 털어놓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고유정은 이제 대학 재학 도중에 전 남편을 만나서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신혼집을 이제 결혼 시점에 구입을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고유정의 돈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유정 측은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 돈이 분명히 이 집을 사는데 들어갔는데 이 집의 명의가 나중에 시아버지 명의로 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숨진 전 남편의 유족들 주장은 다릅니다. 물론 고유정이 신혼집을 구입할 때 돈을 보탠 건 맞지만 네. 이혼한 다음에 이 부분을 모두 회수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유정이 추가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 이 살해된 전 남편이 한 1년 정도 해외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 유학 기간 생활비는 물론 혼자 육아까지 책임지고 있었는데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숨진 전 남편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할 때부터 전 남편이 유학생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황이었고 네. 1년간의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유럽에서 1년 정도 교환 학생으로 생활을 했던 건데 국비 장학금을 받아서 생활비 같은 걸 해결했다. 고유정이 그 부분 생활비까지 전 남편의 유학 생활비까지 냈다는 부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고유정이 혹시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전 남편에 굉장히 쌓인 불만이 많았고 그런 감정이 쌓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에서 우발적으로 내가 범행을 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와서 경찰 수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종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범행 동기와 관련해가지고 자신이 압박을 당하고 뭐 핍박을 당하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 분노가 있어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 나아가서는 지금 나중에 또 양형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우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고요. 다만 지금 이 범행 동기는 말밖에 없잖아요. 네. 다른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고유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꾸 떠들어대면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지금 남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부를 아는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은 고유정이 결혼한 직후에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지인들의 주장인데요. 남편의 몸에 흉터가 많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뭘 던지고 뭐 핥히고. 근데 이제 남편은 남자지만 어쨌든 몸이 더 크지만은 맞아주는 형태로 했다. 그 얘기고 특히 그 신혼여행 때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탑승 시간이 지나서 면세점을 들렀는데 네. 안 와갖고 이제 좀 다툼이 있었는데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뭘 던지고 막 그랬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거죠.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상황으로 변하는 사람이다. 고유정이. 이런 증언들이 지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나를 무시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결혼 생활 내내 나를 힘들게 했다. 고유정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바로 피해자의 가족이겠죠. 저희 취재진이 피해자의 남동생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 피해자 남동생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형님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착했던 사람이고 좋은 아들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형님이었거든요. 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전에 마지막에 봤을 때까지 놀고 있었던 장난감이에요. 근데 형님은 버리질 못해요. 창고에 넣지도 못하게 해요.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고, 모레라도 올 수 있다고. 바람개비는 사연이 좀 있어요. 애를 만날 수 있는 날짜가 재판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날 쪽을 접은 거죠. 웃으면서. 조금만 며칠만 더 만나면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고 몇 번 더 만나면 이제 단둘이 볼 수 있고 그때 같이 갖고 놀아야지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만들었어요. 단둘이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근데 한 번도 날려보지 못하고 형님이 돌아오시지 않네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결국 바람개비를 아들에게 선물하지도 못하고 싸늘한 시신이 됐습니다. 빨리 시신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시신 수색 상황 어떻습니까? 뭐 닷새 전에 이제 전남 완도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민이 동물 또는 사람의 사체 일부로 보이는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해경에 신고를 했죠. 어민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해경이 함정과 헬기,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인근 해역 일대를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가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 원을 걸고 피해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 시신을 찾아달라 이렇게 전단지를 공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전단지인데 검정색 퍼머 머리를 한 키 183cm에 몸무게 80kg인 남성의 시신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유정이 시신을 일부 투기했다고 한 장소로 밝힌 장소 어디라고 지목했냐면 제주발 완도행 여객선 항로 중에 사수도라고 하는 인근의 섬 해역을 지목을 했거든요. 네. 지금 가족들은 장례를 위해서라도 시신의 일부라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요. 수색 작업, 해경 수색 작업에서도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시는 어민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그래서 만약에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면 곧바로 해경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변산차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찰에서 지금 고유정이 시신을 버린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완도행 여객선 위 그리고 김포입니다. 꼭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하면은 전단지에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112로 신고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팀으로 좀 꼭 신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전에 왜 제주 펜션에서 수집한 머리카락 그리고 네, 예. 소각장에서 뼈 조각도 발견됐다고 했었잖아요. 네, 예. 결과가 나왔나요? 안타깝게도 이 인천에 있는 소각장에 발견됐던 그 뼈 조각, 그거는 이제 국가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동물의 뼈인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채취한 게 범행이 있었던 펜션에서 58수. 그 다음에 이제 김포 2차 훼손이 있던 김포 아파트에서 56수. 그 정도 한 10가닥 정도의 머리털을 찾아가지고 이 모근을 이제 했는데 모근이 없었거든요. 모근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DNA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고유정을 둘러싼 또 다른 혐의점이 있죠.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 고유정과 재혼한 현재 남편이 아내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 지금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나요? 이제 현재 남편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서 이제 나도 속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고유정을 믿었으나 고유정이가 내 아들을 죽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속았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도생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결혼을 2017년 11월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작년 초부터 네 가족이 모여 살기로 했다. 각자의 아들하고 말이죠. 합의가 된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모두 6살입니다. 각자 이제 하나씩 아들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미루고서는 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2019년에 들어가지고서야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바로 이제 이 전 남편의 현 남편의 이 지금 아들만 먼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 감기가 있어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른 방에서 자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뭐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애가 이제 엎드린 상태라든지 피를 흘리고 있었다든지 뭐 등등으로 볼 때 6살이나 됐는데 갑자기 죽었다든지 이런 걸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 고유정이가 죽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일단 현재 남편 입장에서는 같이 잘 정도였는데 감기 기운으로 일단 나는 따로 자겠다고 했던 예, 부분은 예. 지금으로서는 의심스럽고 또 6살짜리인데 의사소통이 분명히 가능하고 아빠 나 무거워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지식사를 당했고 그대로 그다음에 피도 묻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돌아보면은 고유정의 범행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 남편은 지금 이 검찰에다가 고유정을 자신의 아들 살해범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분이 어떤 거를 근거로 하고 어떤 느낌으로 그런 고소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이 밝혀진 부분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남편은 이 고유정을 의심하고 있는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의심의 근거에서 약간 유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고유정이 진짜 그 사건의 범인이라면 그건 알리바이예요. 며칠 전부터 감기가 들었다는 구실로 아이하고 같이 앉아버리면
나중에 아이가 사망했을 때도 어떤 용의선상에서 고유정은 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고유정이 살해범이라면 다른 방에서 잔 거는 고의적으로 고유정이가 어떤 그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남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인 규명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을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고유정을 고소하면서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도 제주지검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 현 남편은 경찰의 수사, 청주 상당경찰서의 수사와 제주 동부경찰서의 수사 모두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이제 정말 자신이 아이를 숨지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받고 조사받은 것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애초에 자신이 자다가 아이의 몸에 다리를 올려놨을 가능성,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이 언급을 했던 것이지 실제로 다리를 올려놓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진술한 적은 없다,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 전 남편 살해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이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고유정을 체포했을 때 전 남편을 무력화했을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수면 유도제 성분, 그러니까 졸피뎀 약봉지를 확보해가지 않았다. 내가 그 약봉지를 확보해줘서 경찰에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약봉지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는 여정에 가지고 갔던 여행용 가방, 그 안에서도 여성용품이 들어있는 파우치 속에 들어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체포된 아내 고유정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고유정이 혹시 이 파우치 어디 있는지 아냐? 경찰이 가져갔냐?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는 가방을 찾아봤더니 파우치 안에 그 약봉지가 들어있어서 내가 경찰에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전에 CCTV도 피해자 남동생이 경찰에 찾아서 줬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그 수면제 성분의 약봉지도 현 남편이 경찰에게 전달해줬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부실수사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정말 누구보다 간절하게 진실을 원하는 것은 현재 남편일 겁니다. 그런데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 프로파일러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더니 현재 남편이 탐지기에서 좀 거짓 반응이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죠. 이 사건에서 가장 의문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현 남편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거짓 반응이 나온 거죠. 거짓말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깨어나갖고 아이가 죽어 있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본인이 이제 직업상 심폐소생술을 했다. 했는데 10년차 응급구조대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했고 근데도 안 깨어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몸에는 CPR을 한 흔적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CPR을 할 때 되면 뼈도 부러질 수 있고 많이 여기 멍도 들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압박을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사실은 거짓말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본인은 했다 그러는데 부검상은 안 나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일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님, 국가수 부검에서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심폐소생술을 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은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요. 사람이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났을 때 부검을 하잖아요. 네. 정밀 부검을 하면 피하 출혈은 필수적으로 나와요. 네. 피하 출혈은.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늑골골절이라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그러한 흔적이 국가원에서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단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뼈가 연질의 형태예요. 굉장히 무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부러지지 않는 특성, 이 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했다면, 그런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건 구태여 퍼센테이지로 나눈다면, 그 확률은 8대2 정도죠. 나와야지 맞죠. 안 나올 가능성은 20%에 불과하다. 거의 없죠. 의붓아들 사망의 진실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좀 검찰에서 충분한 보강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붓아들이 숨진 날 변호사님, 고유정의 행적이 드러났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 눈에 띄는 점인데요. 네. 의붓아들이 3월 2일 날 사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3월 2일 날 0시 5분, 12시 바로 넘자마자 말이죠. 이 0시 5분에 이 아파트에 뭐가 있었냐면 그 문화행사라든지 흡연, 층간소음 이런 관련 표를 공모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공소위. 이제 아파트에서 그 표를 공모하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커뮤니티에 말이죠. 네네. 거기에다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아파트에 영유아 초중고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아 두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각종 놀이, 체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선 아트라든지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특히 솜사탕 이런 것들을 이벤트식으로 넣어서 입주자들이 참여하는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자회도 꼭 열렸으면 한다. 여기 보십시오. 영유아, 초중고 자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솜사탕, 풍선 아트, 바자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이 사건에 저렇게 아이들을 위하는 사람이 또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만드는 하나의 어떤 미리 그런 알리바이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아직 고유정이 뭐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 아니, 관계가 그럼요. 돼 있다는 거는 뭐 밝혀지지 그렇습니다. 않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인데 사망 당일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글을 올렸다 하면은 정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고요. 그 시점이 이제 아이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거든요. 이게 댓글을 올린 시간이 0시 5분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이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의붓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해할 목적을 하면서 과연 이런 시간에 그렇죠. 글을 올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검찰이 수사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경찰이 가정사 문제로 결론을 내린 범행 동기 그리고 수법을 검찰은 이제 집중 수사한다고 하니까요. 수사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